기초 대사량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호흡이나 체온 유지, 심장 박동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인 것이죠.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살도 가만히 있어도 더 잘 빠지겠죠. 얼마 전에 이 나영석 PD의 나불나불을 프로그램을 보다가 차승원 배우가 나온 이 편을 저도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요. 해당 방송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쓴 이 작가분이 기초 대사량은 어떻게 높이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그거는 운동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많아야 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오늘은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확인하고 3달 만에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기초 대사량을 낮추는 음식에 대해서 차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을 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사이언스지의 논문에 게재된 결과를 보면 체지방량이 증가할수록, 즉 지방량을 제거한 모든 체중의 양이 증가할수록 기초 대사량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지방량은 체지방을 제외한 근육이나 뼈, 장기, 체수분 등의 무게를 얘기하는데요.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지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제지방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것이죠. 즉 운동을 하면 제지방량을 높여서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지방량에 포인트를 두고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만 하는 경우와 식단과 운동을 같이 할 경우에 제지방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식이 조절만 하는 다이어트의 이 체중 감량에는 전체 감소된 체중의 25%는 제지방도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병행한 다이어트에서는 제지방의 감소가 약 12%로 적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운동을 했더니 제지방을 증가시켜서 체중 감소로 인한 제지방 감소를 훨씬 적게 한 것입니다. 즉 운동을 하면 제지방을 증가시키고 기초 대사량을 높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차승원님의 말처럼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을까요? 여러분은 항상 궁금해 하셨죠. 제지방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다고 했으니까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다는 말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다는 표현보다는 제지방량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다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지방에서 2kg이 빠지게 되면 근육에서 1.5kg이 빠지고 뼈나 장기, 결합 조직과 같은 비근육성 무지방 조직에서 0.5kg이 빠지게 됩니다. 즉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서 근육량이 하나도 안 빠졌다고 가정을 해도 비근육성 무지방은 빠지게 됩니다. 즉 체중 감량을 할 경우에 근육량은 그대로 보존되었어도 비근육성 무지방 조직이 빠져서 이 사람의 기초 대사량은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과 제지방량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의학적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지방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는 근육량으로 항상 설명하고 있는 편입니다. 당연히 근육량, 제지방량을 높여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은 근력 운동입니다. 3달만 하셔도 기초 대사량이 바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놀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하루 1600칼로리였는데 3달 운동 후에 1800칼로리로 17%나 증가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경희대 연구진의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킨 운동 방법이 뭘까요? 3달 동안의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3달 중에서는 처음 한 달은 주 3회를 운동을 했고 나머지 2달은 주 4회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 전후에 준비 운동 또 정리 운동을 10분씩 했고 본 운동을 1시간 정도로 했습니다. 총 1시간 20분 운동을 한 거죠. 본 운동은 헬스기구로 어깨, 가슴, 허벅지 운동을 했고 각 기구당 한 번에 8번을 반복할 수 있는 강도로 3세트씩 했습니다. 일주일에 3, 4번씩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시면 기초 대사량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연구의 한계는 28명의 소규모 연구였기 때문에 한번 이런 정도의 방법이 있다, 이런 정도의 방법을 하면 기초 대사량이 이 정도로 늘어나는구나, 이 정도의 정보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 대사량과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뭘까요?
잘 섭취해야 되는 음식은 1번 단백질입니다. 1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인데요. 단백질을 체중 1kg당 0.8g을 먹는 것보다 1.2g으로 먹는 것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논문으로 확인된 내용인데요. 단백질 섭취량을 1kg당 0.8g에서 1.2g으로 늘렸더니 근육의 단백질 합성률이 높아져서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거나 또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근력 운동을 하면 단백질 섭취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하루에 체중 1kg당 1.2g 정도로 충분히 먹는 것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로 기초 대사량을 낮추는 음식도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을 낮추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피해야 할 음식은 초가공 식품입니다. 초가공 식품은 건강에 안 좋은 것은 물론이고 기초 대사량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초가공 식품을 먹게 되면 체내의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증가된 염증을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기초 대사량이 감소되는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염증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세포 대사 효율이 감소되어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전 한 가지는 체내 산화 스트레스가 대사 과정을 저해시켜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가공 식품은 기초 대사량에도 안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또 건강을 위해서 조금 피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식단을 할 때 단백질을 잘 드시고 근력 운동을 하시고 또 초가공 식품은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요. 단백질의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g 정도로 충분히 드시고 근력 운동은 주 3회 정도로 열심히 하시면서 식단 조절을 하시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